네, 안녕하세요. 7개월간의 세계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구뚜벅입니다. 오늘이 4월 19일인데요. 저희가 3월 17일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못 봤던 가족들, 친구들 만나면서 바쁜 시간을 좀 보냈고,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저희가 다녀온 7개월간의 여행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켜게 됐고요. 어떤 순서로 말씀드릴까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은 저희가 7개월 동안 한 여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좋았던 도시 3군데, 그리고 별로 안 좋았던, 그러니까 나빴던 도시 3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다녀온 여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2023년 8월 22일부터 2024년 3월 17일까지 총 7개월이거든요. 208박 209일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고요. 나라와 도시 수를 헤아려 보니까 23개국 69개 도시를 여행을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라웠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 떠나서 처음에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미국으로 선택한 이유는 미국에 저희 친척들이 살다 보니까 이 장기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좀 심리적 안정감도 좀 필요했고, 여행에 적응하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을 첫 번째 여행지로 정하게 됐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좀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여행에 적응하는데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뉴욕을 거쳐서 멕시코로 넘어가고, 멕시코에서 이제 콜롬비아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남미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 남미에서는 이 국민 루트로 불리는 코스가 있습니다. 페루부터 시작해서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국민 루트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변형돼서 저희는 콜롬비아로, 멕시코에서 이제 콜롬비아로 들어가게 됐고, 콜롬비아에서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 칠레로 넘어가지 않고 아르헨티나 살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에노스 들렸다가 브라질 이가수까지만 딱 보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와서 유럽으로 넘어갔고요.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면서 한 2달 정도 여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2달은 동남아에서 여유롭게 보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세한 나라는 이따 경비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총 208박 209일 첫 장기 여행을 무사히 건강히 크게 다치거나 잃어버린 것 없이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와이프랑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도시가 좋았는지, 어디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사실 좋은 데는 너무 많아서 이게 추리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다녀온 곳 중에서 각자 3군데씩 베스트와 워스트를 뽑아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유랑 함께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프의 베스트 1번은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라는 도시인데요. 여기서 숙박은 하지 않고 당일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동화마을 같은 느낌이 엄청 강하고, 거기가 되게 좀 추웠는데 뒤에 자연도 되게 이뻤고 건물들도 되게 아기자기 귀여웠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만난 오리들, 길에서 본 오리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엽고, 그래서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고요. 2번째는 볼리비아 우유니는 이제 사실상 소금 사막이 메인인데, 저희는 이제 데이 투어랑 밤에 이제 별까지 보는 이 종합적인 투어를 했거든요. 우유니 소금 사막이 건기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 사진을 계속 찍을 수는 없었는데, 운전해주시는 드라이버분이 물 웅덩이 있는 데까지도 잘 데려다주고 사진도 잘 찍어주셨고, 그리고 건기에 가니까 건기의 모습과 우기의 모습 이렇게 둘 다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밤에 해가 지고 나서도 은하수를 저희가 봤거든요. 제 인생 첫 은하수였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그게 이제 사진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좋은 여행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이제 한국 분들이랑 투어를 같이 했는데, 그때 그 팀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 와이프는 2등으로 뽑았지만 저는 1등으로 뽑은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페루에 있는 와카치나,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마을인데, 그것도 이제 인생 첫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막이라는 그런 자연의 힘이 좀 강했고, 거기서 한 버기카랑 보딩 투어, 샌드보딩 투어가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1, 2, 3위를 뽑아준 것 같고, 워스트로는 1등이 태국 방콕이에요. 태국 방콕인데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풍부하고 좋았는데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디 가려고 하면 기본 1시간 걸려야 되지, 매연도 너무 심하지, 날도 덥지 이러니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은 메데진, 콜롬비아의 메데진인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제가 다리가 좀 아파서 뭔가를 하려던 계획을 다 못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워스트에 들어간 것 같고, 3위가 볼리비아의 라파즈. 사실 거기가 고산도시라서 그냥 걷기만 해도 힘든 도시인데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거기도. 근데 거기는 이제 언덕에다가 매연도 엄청 심해가지고 조금만 걸어다니면 코에 바로 그냥 먼지가 가득 차가지고 코 풀면 바로 막 까만 먼지들이 막 묻어나올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그 정도로 좀 매연이 심했고, 그리고 음식들도 저희가 먹었던 게 대부분 다 별로였어요. 그리고 마녀시장에 새끼 라마들 이렇게 막 걸려있는 그런 것도 좀 충격적인 모습이어서 이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선택한 이제 베스트랑 워스트 3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와이프랑 같은 의견 중에 하나는 우윤인데 저는 1등으로 뽑았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항상 물어보거든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 그때마다 일단 남미라고는 다 얘기를 했는데 하나를 뽑기가 어렵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까 하나로 골라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윤이가 저는 생각이 많이 남았고, 진짜 그날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해질 무렵에 드라이버분이 소금 사막 위에다 이렇게 테이블을 탁 깔아가지고 간식이랑 와인을 이렇게 한 병을 줬거든요. 그거를 해질녘에 먹는데 노을이 완전 보라색, 핑크색 노을, 주황색 노을 많이 봤는데 보라색 노을은 또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그게 진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베스트 2등은 페루의 와라즈 695수를 골랐고요. 사실 와라즈 그 마을 자체는 딱히 뭐 할 게 있진 않아요. 695수랑 원래는 파로누수로 가려고 했었는데 파로누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서 695수만 갔다 왔고요. 695수가 진짜 올라갈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제가 고산병이 좀 세게 와가지고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도착을 했을 때 설명이 안 되는 파워에이드 색깔 호수가 너무 이뻤습니다. 진짜 그 순간만큼은 고산병도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라 2등으로 뽑았고, 3위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뽑았습니다. 제가 원래 유럽에서는 계속 지루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계속 성당 보고 뭐 건물 보고 활동적이고 액티비티한 것들이 없어서 좀 지루해하고 있었던 찰나에 바르셀로나에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가고 구엘 공원, 뭐 이런 좀 특별한 뭐 건물, 공원, 성당 이런 걸 봤는데 제가 건물로 진짜 감동을 받은 첫 번째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3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이제 워스트 3를 말씀드리면, 저도 첫 번째로는 방콕을 뽑았습니다. 심각한 교통체증, 그리고 너무 더운 날씨, 생각보다 할 게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방콕을 뽑았고, 저도 2위는 볼리비아 라파즈를 뽑았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뽑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쉴 정도로 먼지에 가득 차서 거의 유일하게 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낀 도시거든요. 그래서 라파즈로 골랐고요. 마지막 3위는 라오스 방비행을 뽑았는데, 뽑은 이유는 사실 저희가 7년 전에 둘이 방비행을 한 열흘 정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너무 좋았어서 추억을 가지고 이번에도 간 거였는데, 사실은 그때에 비해서 너무 로컬 분위기가 사라지고 너무 한국화돼 있는, 어딜 가나 한국 간판이 돼 있고 한국어 메뉴판이 있고 한국 사람이 현지인보다 더 많고 현지 느낌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아쉬운 느낌을 많이 받아서 라오스의 방비행을 워스트 3로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7개월 동안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경비에서는 친척들이랑 보낸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LA, 그리고 처가댁 식구들도 왔었던 태국 치앙마이, 이 세 군데에서 사용한 경비는 다 제외를 했고요. 항목은 크게 식비, 숙박비, 관광비, 쇼핑, 교통비,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교통비에는 기차, 버스, 렌트, 택시, 항공권 이렇게 모든 교통비가 다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비 부분은 저희가 여행을 한 나라 순서별로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00원 미만은 절삭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고요. 뉴욕에서 이제 4일 동안 사용한 경비고 숙박비는 28만 2천 원, 식비가 43만 4천 원, 쇼핑이 15만 6천 원, 기타 4천 원, 교통이 21만 8천 원. 이렇게 해서 4일 동안 109만 6천 원을 사용을 했고요. 이게 하루 평균 2인 기준으로는 27만 4천 원, 1인 평균으로는 13만 7천 원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멕시코 칸쿤으로 넘어갈 때 공항 갈 때 탔던 택시비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멕시코로 넘어가는데, 멕시코에서는 칸쿤, 그리고 바야돌리드, 플라야 델 카르멘 이렇게 3개의 도시를 여행을 했고요. 숙박비로는 79만 1,000원, 관광비로 76만 3천원, 식비 72만 7천원, 쇼핑 7천원, 기타 8만 4천원, 교통 71만 2천원. 그래서 총 308만 7천원을 사용을 했고, 2인 평균으로는 22만 원이 나왔고요. 1인으로는 11만 원이 나왔는데, 관광비가 좀 많이 쓰였습니다. 셀하라고 워터파크도 갔었고, 치첸이사 여러가지 세노테 이런 데도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관광비 부분에서 많이 들었고, 교통비가 많이 든 이유는 미국에서 멕시코 가는 항공권이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었고요. 택시도 많이 탔는데 택시비는 4만 4천 원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멕시코부터 저희가 여행이 끝날 때까지 에어비앤비나 호텔 아니면 호스텔에 있는 개인실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비에서 대체로 좀 많이 나왔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쭉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서는 카르타헤나, 산타마르타, 타강가, 민카, 메데진, 살렌토, 보고타 총 7개 도시를 갔거든요. 그래서 숙박비가 60만 7천원, 관광비 28만 1천원, 식비 67만 5천원, 쇼핑 2만 2천원, 기타 42만 4천원, 교통 99만 8천원. 이렇게 해서 총 300만 9천원이 들었고, 이게 2인 기준 15만 8천원, 1인 기준 7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쇼핑한 거는 마그넷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페루에서는 리마, 와라즈, 쿠스코, 와카치나,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5개 도시를 여행을 했고, 숙박비로 47만 4천원, 관광비로 33만원, 식비로 71만 9천원, 쇼핑 10만 5천원, 기타 13만 1천원, 교통 140만 8천원 해서 총 316만 8천원을 썼고, 1인 기준 10만 5천원이거든요. 이게 페루에서는 오래 있기도 오래 있었는데, 콜롬비아에서 리마로 올 때 항공권도 필요했고, 그래서 교통비도 많이 나왔고요. 숙박비는 전보다 훨씬 싸게 이용을 했는데, 저희가 페루에서 페루 그 바지랑 한초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비도 페루에서는 좀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쓴 나라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볼리비아. 볼리비아에서는 라파즈, 수크레, 우유니 이렇게 3개 도시만 여행을 했는데, 원래는 저희가 수크레를 갈 계획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라파즈에서 우유니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보름이 뜨는 기간이어서, 저희는 이제 별을 보고 싶다 보니까 그 보름을 피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수크레에서 머물게 됐고요. 수크레에 있을 때는 또 엄청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할로윈 기간이어서 쉬려고 갔는데 쉬지 못했던 그런 관광지고요. 그래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냐, 숙박이 31만 4천원, 관광비가 13만 4천원, 식비가 34만 3천원, 쇼핑 11,000원, 기타 5만 6천원, 교통이 22만 2천원. 이렇게 해서 총 108만 1천원 정도가 나왔고요. 1인 기준 4만 9천원이 나왔거든요. 11일 정도 있었는데 4만 9천원밖에 안 쓴 거는 진짜 물가가 그만큼 저렴하다. 소금 사막 투어 갔던 것도 되게 저렴했고, 입장료나 뭐 식비 이런 것들도 엄청 저렴한 편이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합쳐서 하루에 10만 원도 안 썼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칠레로 안 넘어가고 아르헨티나의 살타로 국경을 육로로 넘어서 살타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갔다가 이과수로 갑니다. 아르헨티나 사이드, 브라질 사이드를 보게 되고요. 아르헨티나에는 총 13일 있었는데 숙박비가 69만 9천원, 관광비 46만 5천원, 식비가 46만 1천원, 쇼핑이 6천원, 기타 3만 2천원, 교통이 95만원, 총 261만 6천원을 사용을 했고, 1인 기준 10만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교통비
항공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항공 이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항공비가 많이 나왔고요. 식비는 저희가 먹은 거에 비해서 진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맨날 뭐 소고기 사 먹고 해 먹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식비는 좀 많이 절약을 한 것 같고, 관광비가 많이 나온 이유는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총 261만 6천 원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는 브라질인데 거기서 뭐 음식을 먹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서 6만 1천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유럽의 포르투갈로 넘어가게 됐는데 각 도시나 나라별로 유명한 음식들만 사 먹었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음식은 직접 다 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비를 많이 아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인 숙박비랑 에어비앤비 빌리는 걸 비교해 보니까 에어비앤비가 훨씬 저렴해서 에어비앤비를 주로 사용을 했고요. 포르투갈은 4박 5일 동안 포르투랑 리스본 이렇게 2개 도시를 여행을 했는데요. 숙박비는 19만 4천 원, 관광비 4만 3천 원, 식비 35만 5천 원, 그리고 쇼핑비 27만 8천 원, 기타 6만 9천 원, 교통비 182만 6천 원 이렇게 나왔는데,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넘어오는 항공권이 포함되다 보니까 많이 나왔고요. 총 합계는 276만 7천 원, 1인 기준 27만 6천 원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항공권을 빼면은 하루 평균 1인당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유럽 넘어가면서 다들 이제 청바지 입고 코트 입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저희는 대부분 이제 추리닝밖에 없던 상태라 포르투갈에서부터 쇼핑을 좀 하면서 쇼핑비로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이렇게 2개 도시 넘어갔고요. 8일 정도 스페인 여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숙박비로 39만 5천 원, 관광비 37만 3천 원, 식비 24만 7천 원, 쇼핑 16만 7천 원, 기타 만원, 교통 22만 7천 원 이렇게 해서 총 142만 2천 원을 사용을 했고 1인 기준에 8만 8천 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숙박비도 생각보다 저렴했고 식비도 해먹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많이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관광비가 뭐 박물관이나 유료 입장료를 내야 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비가 좀 많이 나왔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갔던 게 프랑스 남부를 먼저 갔고 파리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일단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6일 정도 있었고 경비를 보면 숙박비가 117만원, 관광비가 35만 5천원, 식비가 47만 7천원, 쇼핑비 7만 7천원, 기타 7만 8천원, 교통이 25만 7천원 이렇게 해서 전체 사용한 금액이 241만 8천원을 사용을 했고 하루 평균 1인 기준으로 7만 7천원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비는 똑같이 이제 해먹어서 아꼈고, 영국에서 넘어갈 때도 대부분 뭐 유로스타 이런 거 많이 타시지만 플릭스버스를 타고 페리를 갈아타서 페리를 타고 건넌 다음에 다시 플릭스버스를 타고 파리까지 가는 엄청 저렴하게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모나코에서는 당일치기로 가서 하루에 2만 9천 원 정도 썼습니다. 쇼핑하고 왕복 교통비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국에서는 3일 있었는데 숙박비로 33만 6천 원, 관광비로 60만 4천 원, 식비로 27만 3천 원, 쇼핑 9천 원, 기타 7만 원, 교통 28만 1천 원 해서 총 157만 4천 원을 썼고 하루 평균 1인 26만 2천 원을 썼습니다. 제가 조리가 안 되는 숙소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식비가 좀 많이 나왔고요. 관광비로 이제 스톤헨지 투어도 갔다 왔고 뮤지컬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비가 좀 많이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벨기에 당일치기로 잠깐 들렀다가 독일로 또 넘어가거든요. 벨기에에서는 숙박이나 관광비가 들진 않았고 식비랑 교통비, 기타 사용한 금액이 15만 7천 원을 사용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독일 베를린으로 넘어갔고요. 베를린에서는 5일 정도 머물렀는데 중간에 드레스덴 한번 갔다 오고요. 숙박비로 51만 8천 원, 식비로 15만 7천 원, 쇼핑 3만 2천 원, 기타 2만 3천 원, 교통으로 32만 원, 총 105만 1천 원 사용을 했고요. 1인 기준 하루에 10만 5천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숙박비가 좀 비쌌는데 그만큼 이제 숙소가 좋은 숙소였던 것 같고, 다음으로 저희가 체코
체코 프라하를 갔고 숙박비로 19만 9천 원, 관광 2만 8천 원, 식비 8만 2천 원, 쇼핑 2천 원, 교통 13만 8천 원에서 총 45만 2천 원을 사용을 했고 하루 평균 1인 7만 5천 원을 사용했거든요. 확실히 이때부터는 동유럽으로 들어가면서 물가가 좀 많이 저렴해지더라고요. 물론 밥은 대부분 해먹었지만 그럼에도 다른 서유럽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슬로바키아는 1박 2일 있었고요. 브라티슬라바에서는 하루 자는데 숙박비 6만 9천 원, 그리고 식비 2만 5천 원, 쇼핑 5천 원, 교통 7만 1천 원에서 17만 2천 원을 사용을 했고 하루 평균 1인 4만 3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헝가리 3일 있으면서 숙박 10만 9천 원, 관광 5만 5천 원, 식비 10만 9천 원, 그리고 쇼핑 3천 원, 교통 6만 7천 원 해서 34만 6천 원을 사용을 했고 하루 평균 1인 5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로 넘어가서 오스트리아에서는 빈, 잘츠부르크, 할슈타트 이렇게 3개 도시를 여행을 했고요. 총 7일 있었는데 숙박비로 61만원, 관광비 7만 8천원, 식비 26만 6천원, 쇼핑 14,000원, 그리고 교통 107만 6천원, 총 204만 6천원 나왔고 하루 평균 1인 14만 6천원이 나왔습니다. 교통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 오스트리아 구간이 교통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시기가 크리스마스부터 연초 이렇게 걸려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숙박비가 좀 비쌌고요. 다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기차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5지 정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차비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곳이 이탈리아고 9일 있었는데 숙박비로는 115만 2천원, 그리고 관광비로 35만 8천원, 식비로 43만 4천원, 쇼핑 19,000원, 기타 14,000원, 교통 22만원 해가지고 총 220만원을 사용을 했고 하루 평균 1인 기준 12만 2천원 사용을 했거든요. 이탈리아도 오스트리아랑 마찬가지로 연말 연초가 딱 걸려서 새해를 또 이탈리아에서 맞이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숙박비가 대체로 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비도 좀 많이 쓰게 되면서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쓴 경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넘어가게 되는데 티르키예는 제가 여행을 하러 갔다기보다는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비었었는데 어차피 치앙마이로 가려면 튀르키예에서 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하루 정도 시내 이렇게 돌아봤고 뭐 해먹고 밖에 나가서 잠깐 사먹고 그러면서 열흘을 보냈고요. 그래서 숙박비가 열흘 동안 35만 7천 원, 관광비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일부러 돈이 많이 드는 관광지는 가지 않았고요. 식비 34만 8천 원, 쇼핑 2만 6천 원, 기타 2만 2천 원, 교통 25만 1천 원, 총 100만 6천 원이 나왔고 하루 평균 1인 5만 원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숙소에서만 이렇게 약간 갇혀있듯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서 장을 봐서 해먹었는데도 식비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티르키예에서 태국 치앙마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가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기간은 여기서 이제 제외를 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방콕, 파타야 8일 동안 여행을 했고 그때 사용한 금액이 숙박비가 13만 6천 원, 관광비 3만 7천 원, 식비 34만 1천 원, 기타 3만 1천 원, 교통 19만 원. 그래서 총 73만 6천 원을 사용을 했고 하루 평균 1인 4만 6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동남아로 넘어오면서 1인 기준 하루에 사용하는 금액이 절반 정도로 확 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때부터는 다시 저희가 음식을 해먹지 않고 사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비가 많이 나온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파타야에서 야간 버스를 타고 농카이로 이동을 해서 농카이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게 되고요. 라오스에서 총 23일 있었고 숙박비로 56만 5천 원, 관광비 7만 3천 원, 식비 55만 3천 원, 기타 4만 8천 원, 그리고 교통비 22만 1천 원 이렇게 사용해서 총 146만 2천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1인 3만 1천 원 사용했습니다. 라오스가 그만큼 물가가 저렴하고 식비는 먹은 거에 비하면 많이 안 나왔고 라오스에서는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 여행지가 베트남인데 총 25일을 있었습니다. 25일간 숙박비가 49만 4천 원, 관광비가 41만 원, 식비 110만 8천 원, 쇼핑 12만 5천 원, 기타 10만 5천 원, 교통 82만 9천 원 해서 총 307만 3천 원을 사용을 했고 하루 평균 1인
6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숙박은 저렴한 편이었고 다낭에서 특히나 하루에 10,000원대, 20,000원대 이런 수영장 있는 호텔에서 지내다 보니까 숙박비가 진짜 많이 절약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 209일,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총 사용한 금액이 4,464만 7,355원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딱 처음에 떠날 때 생각했던 경비랑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뉴욕을 제외하고는 모든 숙소를 저희가 개인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미토리를 이용하시는 다른 여행자분들에 비해서는 숙박비가 많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7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었고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했습니다. 뭐 저렴한 데서 찾기는 했지만 깔끔하고 좋은 데서 자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사용했는데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쓴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12월 1월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여행을 하게 되면서 좀 아끼면서 잘 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변수가 아무래도 저는 항공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항공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미국 갈 때 처음 항공권만 좀 미리 끊어놨지 다음부터는 막 며칠 전, 3일 전 막 그럴 때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대륙별로는 또 제가 정리를 해놨었는데, 미국에서는 뉴욕만이기 때문에 하루에 1인 기준 13만 7천원을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대륙에서는 하루에 1인 기준 7만 9천원, 그리고 유럽에서는 1인 기준 10만 5천원, 동남아에서는 하루에 1인 기준 4만 6천원. 확실히 미국이랑 유럽이 경비가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고, 남미랑 동남아는 사 먹었음에도 하루에 10만원 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행 계획 짜실 때 대충 일수로 이렇게 비교해 보셔도 얼추 여행 경비 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현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돌아갑니다. 다 같이 원래 하던 일을 이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또 장기 여행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얻었던 것도 너무 많고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너무 많다 보니까 꼭 다시 나가리라 이런 생각이 있고요. 첫 번째 목표는 여태까지 밀린 영상들 편집을 다 끝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지금은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그 시간마다 계속 맞춰서 올리고 있지만, 이게 좀 속도가 붙어서 편집본이 좀 쌓이게 되면 한 주에 2개씩 풀던지 해서라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행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뭐 국내 여행을 좀 다녀본다던가 아니면 단기로 해외여행을 짧게 다녀온다던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고요. 이 정도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여행에 대한 느낀 점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끝맺음으로 한다고 하면,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 진짜 행복했습니다. 몰랐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느 날 이제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다가 어느 순간 저를 보면 제가 항상 웃고 있었대요. 저는 그걸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항상 웃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그 순간 문득 외국에 있는 내 모습이 그냥 너무 재밌고 행복해서 제가 계속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행복했고 너무 많은 문화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것 같고, 덕분에 많이 느끼고 온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고, 과거에는 이제 사진만 찍고 이러다 보니까 여행을 하는 동안은 사진을 엄청나게 막 찍고 해도 돌아오면 그걸 다시 돌아보지는 않았거든요. 영상을 찍고 그걸 이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이 시간이 계속 그 영상을 돌이켜보면서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상을 봤을 때 생생하게 오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편집하고 올리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 430여 분의 구독자분이 생겼는데 그것도 좀 신기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될 텐데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길어진 것 같긴 한데 이걸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